영미는 봉사정신이 넘치는 여자였다. 그녀는 불편한 사람만 보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 힘껏 도와주어서 시민영웅 표창장을 여러 번 받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영미는 마음이 적적해서 혼자 등산을 갔다. 역시 혼자 산에 온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영미는 그 남자와 보조를 맞춰 걷게 되었다. 혼자 오셨나봐요? 그렇죠 뭐. 그쪽도요? 네. 저는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늘 혼자서 옵니다.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나 나누면서 정상까지 가실까요? 그럴까요? 영미는 매너 좋은 이 남자에게 호감이 생겼다. 그런데 영미 씨는 여자분이 산을 꽤 잘 타시네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요. 어쩐지 몸도 건강해 보이세요. 별 말씀을요. 그러는 기철 씨도 하체가 탄탄하신데요. 아, 제 하체요? 영미는 순간 말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움찔했다. 저의 하체 죽이죠? 남자는 역시 하체 아니겠어요? 남자는 어색한 분위기를 재치 있게 넘겨주었다. 영미는 남자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아? 남자가 길에 풀썩하고 쓰러지는 게 아닌가? 남자는 길가에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기철 씨, 무슨 일이에요? 다쳤어요? 뱀에게 물린 것 같아요. 뱀에게요? 그런데 남자는 몸을 웅크린 채 손으로 급소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니 저런. 혹시 몰린 데가 남자의 급소? 이것 참 난감하네. 영미는 속으로 생각하며 민망해졌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수도 없이 보았던 그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뱀독이 금방 몸에 퍼질 텐데. 빨리 독을 빼줘야 해. 지금 남녀가 문제가 아니잖아.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영미는 쓰러진 기철에게 얼른 다가가 말했다. 급소를 다치셨나요? 당장 독을 빼내야 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놀랐는지 머뭇거렸다. 네? 그게. 괜찮아요. 저는 자격증도 있어요.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질 급한 영미가 남자에게 달려들더니 남자의 바지를 훌렁하고 벗겨버렸다. 그러고는 남자의 거시기에 과감히 입을 가져다 댔다. 영미 씨. 남자가 놀라서 잔뜩 긴장했지만 영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쭉쭉 하고 거시기를 정성껏 빨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아랫도리를 내준 남자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묘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굳이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빨리 빼드릴게요. 그대로 계세요. 영미는 정성스럽게 쪽쪽거리며 빨아주었다. 잠시 후 영미는 입으로 빨아들인 것을 퇴하고 뱉었다. 꽤 많은 양의 액체가 나왔다. 영미도 그 양을 보고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 무슨 뱀인지 몰라도 꽤 독이 많네요. 그렇게 응급처치를 끝낸 영미가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한결 표정이 밝아진 영미는 차분한 태도로 남자에게 물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런데 이게 웬걸? 남자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아니 기철 씨, 아직도 아파요? 그러자 남자는 숨이 넘어가는 표정으로 어렵게 말했다. 그게요. 기분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뱀에 물린 곳은 저의 허벅지라서요. 꼴까다. 만난 지 몇 개월 된 연인 홍식과 영숙이 있었다. 그런데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싶은 홍식은 어떻게든 영숙과의 잠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영숙 씨, 우리의 사랑은 잠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영숙은 홍식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다. 홍식 씨,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이에 심술이 난 홍식이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 씨,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먼저 따보고 산다는 거 몰라요? 그러자 영숙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럼 한 번 따버린 수박은 안 팔린다는 거 몰라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홍식은 마침내 영숙을 유혹해서 수건이던 잠자리를 성공시키고야 말았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수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영숙이 잠자리를 할 때마다 언제나 양말 한 짝을 신고서 하는 것이었다. 궁금증을 참다 못해 홍식이 물었다. 영숙 씨, 어째서 거시기 할 때 왜 꼭 양말 한 짝을 신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영숙이 수줍게 대답했다. 그게요. 올누드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홍식과 영숙은 잠자리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를 나온 영숙은 그날따라 양말을 신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홍식이 하도 달라고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잠자리. 양말을 안 신자 피할 수 없이 완전한 알몸을 보여버린 영숙은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몰랐다. 홍식은 양말을 안 신은 영숙의 수줍은 모습을 처음 보아서인지 사랑스런 눈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홍식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보고만 있을 뿐인데 영숙이 스스로 흥분해버리는 게 아닌가? 게다가 잠시 후에는 벌써 아랫도리까지 흠뻑 젖어서 흥건해진 그녀. 그 광경을 본 홍식은 살짝 놀랐지만 이윽고 이해했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아니 처음엔 그렇게 빼시더니 이젠 그렇게 좋아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단지 보기만 했을 뿐인데 벌써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얼굴이 벌개진 영숙이 말하였다. 그럴 리가요. 올누드가 처음이라 너무 부끄러워서 안에서 땀이 다 나네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오늘 밤도 신혼의 달콤한 사랑을 시작하였다. 신랑은 어색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후 딱딱해진 자기의 물건을 자연스럽게 아내의 아랫도리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부엌 쪽에서 딸그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신부는 덜컥 겁이 났다. 자기야, 이상한 소리가 나. 걱정 마. 내가 가볼게. 남편은 한창 넣고 있던 자기의 물건을 황급히 밖으로 빼냈다. 그러고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곧장 부엌 쪽으로 향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엌을 둘러보는데 이게 웬걸.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 때문에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휴,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확인을 하고 침대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안심시켰다. 부엌 창문이 열려서 바람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난 거야. 그랬구나. 별거 아니네. 안심한 부부는 다시 밤일을 이어나갔다. 자기야, 하던 거 계속해줘. 응, 기다려봐. 남편은 아까 뺐던 자기 물건을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키워서는 다시 아내의 아랫도리에 쏙 하고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열심히 일을 이어가는데 아쉽게도 처음처럼 흥이 오르지 않았다. 흐름이 끊겨서 그런가. 흥이 잘 안 나네. 아까 빼기 전에 자세가 좋았는데. 그치? 나도 그래. 다시 넣으니까 위치가 달라진 기분이야. 자기야, 내가 몸을 들어볼게. 뗐다가 다시 넣어봐. 그래 줄래? 고마워.
부부는 알콩달콩 대화를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를 한참 후 영희야. 딱 맞아. 아까의 느낌 그대로야. 나도 준비됐어, 자기야. 어서 해줘. 다시 흥이 오른 부부는 열심히 밤일을 이어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그때 생긴 아이가 태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출산을 축하해주러 부부를 찾아왔다. 축하해요, 새댁.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쩜 이리 빨리 아이를 가졌어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해봐요, 호호호. 아이 참.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새댁은 부끄럽다는 듯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그때 동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응, 빼다 박았군.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이었던 여자는 그날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난 부엌의 배관이 생각났다. 생각난 김에 여자는 얼른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우리 집 부엌에서 물이 잘 안 빠져서요. 고쳐주실 수 있나요? 네. 마침 제가 시간이 비었는데 지금 가서 봐드릴까요? 지금요. 아, 알겠어요. 오세요. 여자는 급히 바깥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여자는 집에서 수리기사를 맞아들였다. 기사는 코가 큰 남자였다. 그는 문제가 된 곳을 손보기 시작했는데 여자는 이하는 남자의 코를 보자 순간 요상한 욕정에 사로잡혔다. 남자도 여자의 시선을 느꼈는지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저 부인, 부엌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이 막힌 데가 있나요? 그게요. 안방의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확인해보려 했었는데 잘 되었네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드드 들어오세요. 안방으로 향한 여자와 수리기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돌변하더니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끼며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고는 바로 격렬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낯거리를 거하게 치른 두 사람은 온몸이 땀에 젖어 흥건해 있었다. 여자가 한숨을 돌리며 방을 둘러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유치원에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방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닌가? 또리야. 너 유치원에서 언제 왔어? 방에는 또 언제 들어왔고? 오늘 유치원이 일찍 끝나서 나 아까부터 방에서 자고 있었는걸. 뭐라고? 그럼 엄마가 뭐 했는지 다 봤어? 아니, 나 방금 깨어났어. 휴, 다행이다. 여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엄마? 응? 왜 아까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 엄마는 크게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대꾸했다. 그게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이 수리기사 아저씨가 방에 보일러를 손봐줬으니까 다행히 이제 따뜻하게 자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왜 아저씨도 땀이 났어? 엄마는 또 당황했지만 순간 전광석과 같이 빠른 속도로 잔머리를 굴려 재빨리 둘러댔다. 마마 마찰열 때문에 그래. 마찰열? 그게 뭐야? 두 손을 비비면 따뜻해지잖아. 그걸 마찰열이라고 부르거든. 기사 아저씨가 아픈 엄마를 보고는 너무 불쌍하다면서 일부러 마찰열을 내서 엄마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거든. 엄마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하던 꼬마가 말했다. 아하, 알았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몸으로 아픈 엄마를 열심히 비벼주어서 엄마나 아저씨나 땀을 흘리는 거구나? 그런 셈이지. 신기하다. 그런 원리였다니. 엄마는 위기 상황을 잘 넘긴 것 같아 이제야 안심을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네. 이상하다니? 뭐가? 오늘은 왜 모두들 마찰열에 꽂힌 거지? 아들의 엉뚱한 말에 엄마가 이상해서 물었다. 모두 마찰열에 꽂히다니? 또리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아까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빠랑 옆집 아줌마가 장롱 속으로 재빨리 숨었거든. 그때 아빠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단 말이야. 영숙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녀는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매우 지쳐 보였다. 아이고, 온몸이 쑤시는구나. 이사는 너무 힘들어. 그때 옆집에 사는 남자 홍식이 새로운 이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약삭 빠르고 장난기가 있었던 홍식은 어리숙해 보이는 영숙을 놀려주고 싶었다. 다음 날 홍식은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몸이 많이 피곤하시죠? 누구세요? 저는 옆집 사는 마사지 전문가인데요. 홍보도 할 겸 마사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홍식은 깔끔한 명함과 전단지를 내보여 주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더구나 처음 거래하시는 손님께는 현금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20만 원을 드릴게요. 네? 돈도 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겠다고요? 영숙은 순간 속으로 망설였다. 안 그래도 이사하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돈도 받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걸? 좋아요. 그럼 받을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홍식은 영숙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총 3개의 코스를 진행할 거예요. 첫 코스는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홍식은 손으로 영숙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시원하게 주물러 주었다. 어머머. 시원해라. 진짜 솜씨가 좋으시군요. 이사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 영숙은 홍식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의 손맛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창 기분이 좋을 만할 때 홍식이 갑자기 마사지를 멈추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 멈추세요?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2번째 코스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해도 될지 잘 몰라서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2번째 오일 코스는 특별히 가슴을 위한 마사지입니다. 네? 가슴요? 네, 여성분들의 가슴을 키우는 특별 서비스거든요. 시술에 들어가려면 부인의 가슴을 터치해야 하는데요. 그게 좀 터치라고요? 놀라셨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현금 사은품으로 3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이나요? 그녀는 제각 머릿속으로 짱구를 굴려보았다. 그래. 저 실력이면 이 사람은 프로야. 돈까지 준다는데 프로의 마사지를 거부할 필요가 없지. 좋아요. 허락할게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시술해 드릴게요. 허락한 영숙은 주저함이 없었다. 낯선 남자의 앞이었지만 과감히 옷을 풀어헤치고는 가슴을 훤히 드러냈다. 그러자 홍식은 준비가 되었다는 듯 부드럽고도 정성스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어머머. 기분이 묘해요. 정말 특별한 마사지가 맞군요. 정말로 가슴이 팽창되는 기분이 들어요. 영숙은 색다른 기분에 매료되었다. 마사지를 제대로 받던 영숙은 얼마 후 묘한 쾌감에 사로잡혔다. 홍식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상하게 찌릿하고 전기가 튀는 기분이 든 것이다. 기분이 이상하네. 영숙은 그 느낌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한창 기분이 오르고 있었는데 홍식이 다시 마사지를 멈추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요?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게 말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건 너무 고난도의 시술이라. 어떤 건데요? 이른바 절정의 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저만의 마사지 비법입니다. 절정의 순간이요? 네. 그런데 계속하려면 부인의 아랫도리를 마사지해야 해서요. 아랫도리라고요? 어려운 결정이실 것 같아서 이번에도 현금 사은품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영숙은 적지 않은 금액에 크게 놀랐다. 그녀는 다시 빛의 속도로 짱구를 굴렸다. 50만 원을 받고 내가 최고의 절정을 맛볼 수 있다니. 지금까지의 실력을 봐서는 완전 헛소리는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한번 맡겨볼까? 좋아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인. 지금부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안 놀랄게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홍식이 영숙의 치마를 벗기더니 그 앞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물건을 꺼내서는 단단히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비법은 손이 아니라 제 물건을 이용한 겁니다. 부인의 거시기 주변에 있는 특별한 혈자리들을 이 단단한 방망이로 꾹꾹 눌러드릴 겁니다. 그 이상 다른 행동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지지, 진짜요? 네, 진심입니다. 천천히 시작해볼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홍식은 진짜로 자기의 단단한 방망이를 이용해 영숙의 거시기 주위를 꾹꾹 찌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지압봉처럼 그것은 손보다도 한층 더 강한 자극을 만들어냈다. 어머머, 어머머. 영숙은 묘하고 짜릿한 쾌감에 온몸까지 부르르 떨었다. 이게 뭐죠? 전신에 꽃이 피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 비방입니다. 황후들의 잠자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었던 신비한 기술이죠. 홍식은 정성스레 동작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영숙은 마음에 심한 동요를 느꼈다. 아이고, 나 좀 내. 어머머. 기분에 취한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금세 눈에 초점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더니만 아뿔싸? 이게 웬일? 진짜로 절정의 순간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차 참을 수가 없어요. 주주 주변을 맴돌지만 말고 저저 정면으로 돌파해주세요. 어서. 적극적으로 돌변한 영숙은 도리어 홍식을 보채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홍식이 잘하고 있던 동작을 느닷없이 멈추는 게 아닌가? 홍식 씨, 왜 멈추는 거죠? 계속해 달라니까요. 그러자 홍식이 차분하게 말하였다. 무료 서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하시려면 200만 원을 결제해 주세요. 그날 영숙은 200만 원을 결제했고 그 후 마사지 과소비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한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또리가 아빠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길 위에서 암컷개와 수컷개 한 쌍이 신나게 교미를 하고 있었다. 호기심을 보인 또리가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대뜸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당황한 아빠가 버벅거리며 말했다. 저건 말이지. 예쁜 강아지를 낳으려고 개들이 운동을 하는 거란다. 정말? 저렇게 뒤로 하면 예쁜 강아지가 나와? 뒤로. 그래. 아빠는 서둘러 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리 엄마와 아빠는 한창 불타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여보. 아이 참. 애 깨겠어요. 자, 자세를 잡아볼까? 아, 부부는 정상의 자세를 하고는 열심히 정열을 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자고 있을 줄 알았던 또리가 엄마,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리야. 너 안 잤어? 응. 나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이 깼어. 이윽고 또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대답했다. 이건 말이지. 귀여운 내 동생을 만들려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거야. 정말? 또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도리어 걱정이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리야? 너 아빠 말이 그렇게 충격이었니? 그러자 또리가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면서 말했다. 싫어. 난 동생이 싫단 말이야. 난 귀여운 강아지가 더 좋아. 그러니까 빨리 뒤로 해. 뒤로 하란 말이야. 춘섭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호순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호순이 넌지시 말했다. 춘섭 씨,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우리 집엔 아무도 없거든요. 그날 와서 우리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요? 정말요? 그럴까요? 여태껏 호순과 제대로 된 스킨십 한번 못 해본 춘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약속 당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 춘섭은 배를 눌렀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호수는 나오지 않고 처제가 될 그녀의 여동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처제가 될 여자라 늘 조심스러웠던 그녀. 반면 발랄하고 쾌활한 처제는 형부하며 춘섭을 따랐다. 형부, 언니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내일쯤 올라온대요. 춘섭이 호순에게 전화를 해봤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언니가 전화를 안 받네? 안 되겠다. 난 다음에 올게. 춘섭이 뒤돌아서 가려는데 처제가 슬며시 붙잡았다. 오빠,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마침 아무도 없으니. 처제의 끈적한 눈빛에 춘섭은 살짝 당황했지만 그녀가 어색해할까봐 못 이긴 척 따라주었다. 그럴까? 춘섭이 커피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처제가 춘섭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춘섭은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오빠, 아직 5번 형부도 아니고. 내가 오빠 평소에 많이 좋아했던 거 알죠? 부모님도 여행 가시고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세요. 저를 언니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춘섭은 뜬금없는 처제의 고백에 혼란스러웠다. 오빠, 마음이 있으면 제 방으로 들어오시고 정 내키지 않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처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춘섭은 잠시 집 밖에 나가 고민을 하였다. 그러기를 한참 후 춘섭은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하였다. 그러고는 세워둔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 집 창문이 열리며 누가 춘섭을 부르는 게 아닌가? 이복의 사위. 이럴 수가. 그것은 바로 호순의 부모님이었다. 역시 우린 자넬 믿었다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만. 다시 들어오게. 미안하네, 자네를 시험해서. 어리둥절한 춘섭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될 호순이 처제와 같이 있었다. 호순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춘섭 씨. 너무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며 가족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 바람에. 하지만 고마워요.
평생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처제가 생글거리며 말했다. 형부, 가혹한 시험에 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런 장난을 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춘섭은 굳어진 얼굴로 대답했지만 곧 표정을 풀었다. 하지만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평생 따님만을 보고 살겠습니다. 나중에 춘섭은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와, 이놈 정말 대단한 놈이네. 너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춘섭이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도 꼭 콘돔은 차 안에 넣고 다녀라. 사실은 차에 둔 콘돔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거든. 숲에 사는 요정의 왕이 사랑의 기쁨을 잃어가는 인간 세계를 걱정하고 있었다. 큰일이로다. 지금 인간 세상이 너무도 살기 힘들다 보니 건장한 남녀조차 교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도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리. 내가 기쁨 요정을 내려보내 남녀의 교합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겠노라. 그래서 요정의 왕은 가장 유능한 기쁨 요정을 찾기 위해 선발 테스트를 실시했다. 기쁨 요정으로 선발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왕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남자와 여자는 엉덩이가 여러모로 다르다. 여자 엉덩이의 특징을 잘 설명해 보거라. 첫 번째 후보자가 먼저 대답했다. 네, 요정님. 여자의 엉덩이는 남자 것보다 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빈약하기 그지없지만 어떤 것은 찰지고 탱글탱글하옵니다. 요정의 왕은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평범하구나. 그러자 두 번째 후보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여자의 엉덩이는 깊은 계곡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엉덩이의 계곡은 마르고 건조하지만 어떤 엉덩이의 계곡엔 수풀이 수북하옵니다. 요정의 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실망스럽구나. 그러자 첫 번째 후보자가 다시 답했다. 여자의 엉덩이 계곡 사이에는 신비한 동굴들이 있사옵니다. 첫 번째 동굴은 언제나 남자를 위해 열려 있지만 두 번째 동굴은 남자의 적극적인 탐구가 있어야만 열리옵니다. 요정의 왕은 아쉬운 표정으로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살짝 부족하구나. 눈치를 살피던 두 번째 후보자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요정님, 제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낮에는 엉덩이가 제 것이오나 밤에는 모든 이의 것이옵니다. 옳거니? 제법이로구나? 요정의 왕은 두 번째 후보자의 대답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갑자기 나섰다. 요정님, 제 대답도 들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끝났다. 요정의 왕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세 번째 후보자가 힘주어 말했다. 요정님, 여자에게는 두 개의 엉덩이가 있사옵니다. 돌아가려던 왕은 그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시라? 엉덩이가 두 개라고? 아니, 여자에게 엉덩이가 어떻게 두 개나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 어디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그러자 세 번째 후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여자에게는 위아래로 두 개의 엉덩이가 있사옵니다. 아래 엉덩이는 먹음직스런 정찬이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에 또 하나의 엉덩이가 있사온데 그것은 정찬이 밑에 있어 잘 안 보일 때도 충분한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복사본 이옵니다.